잔인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 여름에 러시아를 찢어버릴 킬존. 우크라이나보다 더 넓게 찢어버렸어. 자포리지아. 만격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의 탁월함입니다. 그것은 영토를 해방시켰다. 러시아와 싸우기 위한 천재적인 접근 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여 그것을 보는 것, 그리고 현대화된 군사 시스템, 막대한 사상자를 내기 위해 그 전략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격에 우리 비디오에서, 그리고 이 비디오를 즐겼다면 군대쇼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많은 분석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발전 중,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달 동안 이것을 위해 구축해 왔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전쟁 기계에서 떨어져 나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푸틴의 세력 약화, 이제 우크라이나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 전선을 뚫고 한 번의 잔인한 추진으로 우크라이나는 9점을 새겼습니다. 러시아 방어의 오카이미터 흉터. 이것은 러시아에게 굴욕적이다. 부끄럽고 러시아 앞부분이 활짝 열리면서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것을 되찾는다. 러시아를 후퇴하게 하다. 러시아의 최근 패배 이후 불법 스타링크 터미널에 그것이 모든 것에 사용되었다는 것. 기본 전장 커뮤니케이션에서 장거리 및 중거리 드론 공격에 우크라이나가 2점을 얻었습니다. 세 부문에 걸쳐 공격을 시작합니다. 대략 1100km의 또는 684마일 최전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투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되찾은 영토, 러시아가 점령하는 데 몇 달이 걸렸다는 것. 숫자는 푸틴을 위해 창피한 읽기를 만듭니다. 2월 16일 현재 우크라이나는 12개 이상의 정착지를 해방시켰습니다. 약 일주일 후에 나타납니다. 주요 러시아 방어 허브로 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사냥을 할 때 우리는 곧 그 허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이, 자포리지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연합된 돌격 보병이 있는 곳, 드론 유닛 및 장갑 수송팀, 5개의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0km 또는 19마일 전선을 가로질러 훌리아폴라시 근처 그 지역의 러시아군, 어쩔 수 없이 도망쳤다. 그 세력은 후퇴했다. 하이더를 가로질러 다시 돌아갑니다. 건너는데 몇 달이 걸린 체르강, 그 과정에서 여름에 얻은 이익 취소.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거대합니다. 그리고 유로뉴스와 언론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약 2달을 보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알렉산드리브카와 카르키브 방향으로 후자 캡처, 서쪽과 북서쪽으로 밀 수 있도록 2월 8일경 러시아에 뭔가 잘못됐어. 우연이 아닌 러시아가 스타링크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을 무렵 이 방향의 푸시는 거의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회를 보고 세게 쳤다. 알렉산드리브카 부문에서 우크라이나가 남동쪽으로 강타, 러시아군 강제, 오레스토필의 정착지에서 그리고 올렉시프카, 토로바를 향한 진보의 발판을 마련한, 그리고 베리조브와 이로마이단, 언론 보도, 또 다른 강도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얀쇼르강,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그 강을 따라 밀렸다. 와이하리 위케이의 정착지를 되찾는 슬라호다, 림나, 비슈네바와 퍼슈트라브네바. 지금 유로메이단 프레스 추가, 우크라이나가 밀어붙이는 것 같다. 프라빌라의 정착을 해방시키기 위해 분명한 시도로 보이는 것. 러시아의 군대를 밀어내기 위해 아직 다른 강을 건너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추진은 카르키브 북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더 높은 강이 방향에서 우크라이나의 군대는 실제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이 했던 것처럼 K할키브와 K할키브를 다시 가져갑니다. 같은 강에 초점을 맞춘 평행 푸시, 또한 우크라이나가 페렐루키의 정착지를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레나 코스티안티니우카, 말바라이브케를 향한 푸시로 이어집니다. 이미 부분적인 우크라이나 통제하에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도 잔인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점령된 구역으로 러시아의 58번째 연합무기 군대에 의해 유로마이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가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의적인 결제 이 푸시에서 러시아 유닛을 강제로 철수시켰지만 스테파니아르스크, 루한스크와 프리모르스카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완전히 막을 뿐만 아니라 스테포바 피에블리와이브치의 축을 따라 평평하게, 그리고 러시아의 공세가 멈췄다면 그것은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위해 우리가 앞서 말한 모든 것 후에 그 러시아 부대가 공격을 중단했다. 오프닝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본 모든 것에 대해 더 많은 계구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차지하는 영토에 더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러시아에게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디오의 앞부분은 절제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의 최후의 날 시나리오입니다. 윗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울었던 지휘관들, 그 영토는 빼앗겼다. 이제 돌아가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 모든 영토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전쟁에 고기 분쇄기에 희생된 사람, 푸틴이 그들을 대하는 것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는데 2달 이상 걸린 일, 그리고 우리는 만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는지 단 몇 분 만에. 먼저 숫자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숫자는 이미 러시아에게 끔찍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재앙의 영역으로 당신은 이미 그것을 추측했을지도 모른다. 많은 마을 해방, 우크라이나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2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대한 유로뉴스 언론이 한 가지 수치를 제시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가까스로 반격에 성공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노쿠즈윌귤렐릭 또는 야구점 9마일, 전선 지역을 가로지르는 러시아로부터의 영토, 반격을 시작한 곳, 그 자체로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아진다. 프랑스 24가 설명하듯이 그것보다 더 큰 것에 해당합니다. 일주일도 안 돼. 우크라이나는 201 평방킬로미터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또는 77포인트 6평방마일을 조금 넘습니다. 가장 큰 이득에 해당하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가 만든 것, 전쟁의 약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많은 영토를 되찾은 마지막 시간, 결국 실패한 여름에 있었다. 23 반격. 그러나 그 반격, 특급 목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가능한 한만이 다시 가져갑니다. 이건 달라 그래. 우크라이나는 많은 영토를 탈환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나 매우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이 해방 뒤에 비디오가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다시 돌아갑시다. 2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 만진 것 중 하나는 스타링크 종료. 우크라이나가 성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레스턴 스튜어트가 설명한 대로 심층 분석 중 우크라이나의 돌파구. 그는 다른 분석가들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의 스타링크 상실, 드론이 비행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해낸 것에 대해 네, 러시아의 드론 중 일부는 스타링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드론은 스타링크를 사용했습니다. 장거리 및 중거리 드론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후방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 러시아의 FPV 드론 운영자, 여전히 작동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포리지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방금 되찾은 것, 미드레인지 드론을 잃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우크라이나 공격을 약화시키기 위해 스타링크 프런트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통신의 상실이었다. 그것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가해졌다. 스타링크가 통신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드론 사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튜어트는 그것이 러시아의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거의 20에 대한 접근 방식, 25과 26으로 작은 단위의 침투자들을 보내려고 했었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약한 방어를 설정하기 위해 그 침투자들은 완전히 의사소통에 의존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 명령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 지원군이 언제 또는 언제 도착하는지, 그들이 형성하는 작은 발판을 변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실제 전투 라인으로 러시아에서 빼앗긴 스타링크와 함께 그 모든 통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남은 것,
군인들의 작은 주머니입니다. 장님 주위를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또는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엉터리 방어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공격 부대가 그들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투자들에게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 후에 우크라이나가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침투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스튜어트가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다고 지적 자체의 작은 단위를 형성하는 곳, 탐색 및 파괴 임무로 향하는 그들의 영토에 침투한 사람들을 완전히 망치기 위해 이 그룹에는 소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 12-20명의 군인 크기, 스튜어트 주장, 그리고 그들의 일은 회색지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것, 침입자의 흔적을 제거하는 중 그들은 그들이 이사하는 지역에 대한 매우 상세한 정보, 그리고 그들은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건물을 통해 이동, 그런 다음 중지한 다음 일시 중지하고 다시 그룹화합니다. 스튜어트는 우크라이나의 접근 방식을 설명할 때 말합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침투 그룹을 다룰 때 러시아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 영토에 약한 주장을 하다,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는 것, 우크라이나 이전에도 파괴적인 일련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을 가로질러 과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연성을 결합했습니다. 그것보다 강한 유닛과 함께 러시아가 몰래 들어온다, 푸틴의 군대를 파괴하고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또는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군대에 알린 것처럼 우리는 깃발 스티커를 사냥하고 파괴합니다. 그 군인은 블라디슬라프 볼로신 대령입니다. 누가 대변인입니까? 남부의 우크라이나 방위군을 위해 헤이할키브에서 작동하는, 그리고 알렉산드리브카 방향.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영토를 탈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침투한 이 그룹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정착지를 정리합니다. 벨레시는 추가를 설명합니다. 나는 이러한 정착지가 있었고 남아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통제하에 러시아인들은 그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하다. 이 침투된 깃발 스티커 찾기, 그리고 다른 말로 그들을 파괴,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것을 되찾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군으로부터 영토를 되찾고 있습니다. 애초에 간신히 버티는 것. 잠시 후 우리는 설명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 일련의 반격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군사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전체 사진을 가져옵니다.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커브를 앞서가려면 오늘 구독하세요. 매일 업데이트. 우크라이나가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러시아의 반응은 약했습니다. 국방부는 입술을 단단히 봉인하고 있다. 러시아인에게 맡겨졌다는 뜻입니다. 군사 블로거. 러시아의 막대한 손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의 현실과 유사한 것. 스튜어트는 하나가 있다고 말한다. 유리 포도랴카라는 남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우크라이나의 업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을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로 묘사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튜어트는 포도리아카를 주장하려고 한다고 인용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추진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영토를 무시하는 동안 캡처. 블로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중단된 것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전면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난 24시간 군대가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 돌격대의 필요에 따라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더 이상 심각한 반격 행동을 할 수 없음. 스튜어트는 군사 블로거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더 많은 마을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전에 입은 손실은 그들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의 부대, 분명히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반격을 강요할 수 있었다. 정말 유리, 그게 네가 하려는 거야.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스튜어트가 포도랴카의 주장을 지적했듯이 심지어 그의 동료가 만든 것과 모순됩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 약간의 투영이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포도리아카는 우크라이나가 한 일을 잘못 평가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종의 대규모 반격인 것처럼 20년 여름에 본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광대한 영토를 탈환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너무 똑똑하지 않아 수만 명의 군인을 희생시키다. 그런 것에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방된 영토를 위해 그 계획은 한 단어 안정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반격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6년 유로메이든 프레스노트로 우크라이나는 매우 교묘하게 공세를 제안했습니다. 회색 구역으로 알려진 전술 구역으로 전투가 진행 중인 곳, 어떤 의미에서 파벨 야커가 옳다. 그가 우크라이나가 통합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얻은 이 자보리지아에 훨씬 더 깊이 밀어넣을 수 있도록 평가를 받는 콘스탄틴 마쇼벳 전쟁 연구소가 인용 마쇼벳의 경우에만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통합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자보리지아 전선의 가장 혼란스러운 지역 중 일부, 러시아는 또 다른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주요 목표, 그 공세를 위해 러시아 타임라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쇼벳이 2월 5일에 보고한 것,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공격을 뒤로 밀기 위해 출시 시점 측면에서 기회의 창을 줄입니다. 푸틴의 군대는 영토를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날씨가 좋을 때 여름은 견고한 지형을 가져옵니다. 나무덮개와 밤에 작동하는 능력, 저체온증을 감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푸시를 위해 조건이 러시아 공세를 선호할 때 이슈어 보고서 러시아 여름 공세의 그 부분 또는 KIEF 자포리지아이아 도시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몇 달을 보낸 이유입니다. 영토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주에 재탈환했습니다. 키예프 게시물은 러시아가 헌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0만 명의 군인, 당겨질 것 같은 이 공격에 국가의 전략적 보호구역에서 푸틴은 혹독한 마감일을 정했다. 자보라이지아 지역의 폭행에 대해 그리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그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여름을 앞두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합니다. 공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푸틴이 원하는 규모의 다가오는 달 준비에 소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발전, 이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러시아가 몇 달 전에 달성했다고 생각했던 것, 러시아는 이제 22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략적 매장량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25년부터 건설하려고 노력해왔다. 우크라이나가 해방시킨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그 매장량, 여름 공세에 전념해야 한다. 그래서 푸틴이 그 특정 수영장에서 더 많이 꺼낼수록 덜 효과적인 러시아에 다가오는 공격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된 영토를 우크라이나의 손에 맡기고 발판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그 공세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 무너졌다. 여름은 결국 보내질 것이다.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 더 이상 발전하기 전에 푸틴의 의제를 파괴하는 평화회담의 지렛대로 점령된 영토를 사용하는 것. 이런 굴욕적인 러시아 후퇴를 강요하는 것. 우크라이나의 마스터 스트로크입니다. 하지만 앞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전략, 전선 안정화에 복용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온 영토, 스튜어트에 따르면 아직 우스페니우카 마을, 우크라이나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을이 말이 되네요. 러시아 수비 설정의 중심, 그것은 아마도 그것이 물류노드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른 러시아의 공격을 통해 자포라이지시아 채널 더 깊이, 그 방어적인 설정을 취하면 러시아는 더욱 약해집니다. 그것은 푸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가 찾고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 여름 동안 US펜 EUK 손실, 러시아에게는 특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11월 초부터 정착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스물스물 5과 우크라이나 유닛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노브밀차이, 리브치에이 지역에서 전투.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향해 한 번 더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펜 나이프 K,
그러나 그것이 반격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 우크라이나는 초점을 바꿀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다. 여름을 준비하다.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보고 있는 것, 우크라이나입니다. 방정식에서 회색 영역 질문 빼기. 회색 영역의 개념은 상당히 새로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침투 전술의 여파로 이 전쟁 전에 전투 라인에 대한 아이디어는 상당히 굳어졌습니다. 각 면은 안정적인 선을 넘어 방어를 설정합니다. 폭행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 선을 앞으로 또는 뒤로 밀다. 폭행 여부에 따라 점령자 또는 수비수에 의해.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전투 라인이 흐려졌습니다. 회색 구역은 종종 마일에 걸쳐 있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어느 쪽도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영토의 한 부분으로 둘 다 그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선 뒤에 침투하는 러시아 부대, 영토의 일부에 잠들 수 있음.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여전히 순찰을 돌고 있다는 것. 그 영토는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이 경우 러시아는 파괴될 발판을 가지고 있다. 침투자가 발견되자마자 이 회색 지대의 생성이 러시아를 위해 하는 일, 혼돈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후방에서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일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헌신적인 돌격 부대처럼 우리가 본 반격에 2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주에 그 반격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방목자를 상대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선과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요새 생성 허용,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다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 모두 의도된 것처럼 보이는 오이지비니 예카의 해방. 유로뉴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이미 점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여름 공세에 필요한 준비 지점, 우크라이나가 방금 가져갔습니다. 몇 가지 잠재적 포인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반격으로 그 해방된 영토는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 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군인들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점령하려는 시도.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제보라이지아에서 더 멀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으로 스튜어트 보고 우크라이나의 능력이 온다. 기존 요새를 강화하려면, 그리고 잠재적으로 해방된 영토의 킬존 설정,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여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름 동안 러시아의 군대에 러시아가 피로 무거운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 영토를 차지하다. 푸틴과 그의 친구들은 생각했다. 그들이 이미 이 킬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최전선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15km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9.3마일 러시아의 침투자들을 강제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우크라이나의 손에 맡기기 위해 그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드론은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12개 이상의 정착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